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들을 향해 가장 자주 이야기한 메시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만연된 불공정함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공감하였고 또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 대선에서 여야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한 명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을 서스럼 없이 듣고 또 이야기했던 세상. 2010년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정사회 구현을 외쳤지만 우리 사회는 지난 8년간 전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조 팀장이 딱 나왔죠?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네, 참 우울한 내용인데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 채용비리 네트워크. 좋은 네트워크여야 되는데 또 채용비리 네트워크 별로 느낌이 안 좋네요. 네. 예,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얘기가 우리 사회 곳곳에 과연 공정한 채용을 하는 곳이 있기나 할까라는 그런 의문을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KB금융지주회사의 회장이 초조카 특채비리라든지 좀 얼마 전에 있던 또 하나은행 그 출신 학교에 대한 편법 입사인가요? 네, 공수를 썼죠. 서울대 소위 말해 좋은 대학 학생을 뽑기 위해서 아예 조작을 한 사건이죠. 예, 그래서 학연 지연을 중심으로 채용이 진행되는 요 특혜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말하자면 그동안에 그냥 쉬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조 팀장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지만 어처구니가 없겠죠? 네, 당연하죠. 항상 보면은 누구나 아는데 안 바뀌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손들이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2년 전에 보면은 윤유덕 의원이라고 이제 민주당 의원하고 김태원 의원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런 비리가 있었다? 라고 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걸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나 당연한 듯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듯한 반응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안 되지만 그렇다고 치는데 대기업, 공기업 등 좀 공공기관 같이 채용이 공정해야 될 기업까지도 지금 이제 요번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라는 거죠. 조 팀장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공기업이든 뭐든 이런 데가 믿음이 안 가겠죠 아마?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여기 거는 안 써야지 하면은 쓸 게 없을 정도로 심한 것 같아요. 취준생 커뮤니티는 그런 얘기 많아요. 여기 떨어질 때마다 분해서 내가 면접자가 아닐 때는 저희가 갑이 될 수 있잖아요. 안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 2년차 쓸 물건이 없더라 이런 우스갯소리를 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불매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다 그러니까 뭘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서 이런 게 있었다 해서 물을 안 쓸 수 없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지 저희가 불매운동을 또 한다 해서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 어떤 네트워킹을 가져가느냐 보면은 지원자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끝까지 올라오는 경우, 예를 들면 마치 그 차범근 씨가 단독 드리블해서 골대까지 막 혼자 가는 것처럼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까지 계속 올라왔지 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그 부모나 관련 인맥들의 영향력이
행사된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그 뭐랄까요 묵시적인 그 가치 있는 경쟁자들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아, 맞아. 하긴 제 친구도 이번에 이제 모 대기업 들어갔는데 그 친구도 주변에 낙하산이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열심히 해서 들어간 케이스지만 정말 회사 규정을 다 어기고도 안 잘린 애들 보면은 그러니까 백 자체가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백이라 하더라고요. 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강한 부모의 전화 한 통이면 뭐 지금 취업난 남의 얘기라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또 보면은 이미 지원했을 때부터 이미 합격자 결정이 돼 있는 경우, 뭐 고려 시대 정도까지 있을, 고려나 조선 시대 때 있을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그러니까 보고 합격을 시키겠다. 예를 들면 뭐 1차 면접까지만 어떻게 좀 뭐 면제해 주겠다. 네. 또는 뭐 내가 잘 봐주지만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 아예 그냥 합격을 딱 정해놓고 진행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지금 또 비일비재 하다 그럽니다. 너무 비일비재해서 놀랍지도 않고 저희 이 이미지도 예전 화에서 썼던 이미지거든요. 나중에는 이미지도 다 고갈될 것 같아요. 하도 이런 이슈가 빵빵 그러니까, 터지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통 그냥 상식적인 수준, 이것도 상식이 아니지만 1차 서류 전형 면제 또는 우대 뭐 이 정도까지만 가도 그래도 양심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예 결정이 되고 가버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다 들러리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 기업 외에 또 가장 심한 곳이 로펌 그리고 전략 컨설팅 업계, 한마디로 약간 그 갑과 을 관계에서 을에 있는 입장에 있는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네. 따와야 되는 사람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최종 면접에서 지원자의 집안 배경, 부모 지위 등이 그냥 공공연하게 그냥 당연한 걸로 참작이 아예 면접을 볼 때. 그러니까 집안 부모나 부모의 지위나 이 배경이 물어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걸로 돼 있대요 면접에서. 하긴 지원서 쓸 때 많이 있더라고요. 가족상, 뭐 아버지 직업, 나이,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지, 직위가 뭔지 이 정도로 구체적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본부장이 말한다 제 저서에서 그 거짓말로라도 집안 자랑 좀 하라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사실 저는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건 뭐 아예 자랑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면접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냥 그걸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물어본다니까 제가 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 물어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마디로 옛날에 그 영화 친구에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걸 아예 물어보는 것처럼 아예 그렇게 물어봐 버린다는 거죠. 이게 맞아요. 정설이다.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또 유명한 곳이 또 교수 쪽 이쪽도 상당히 또 이런 부분이 되게 심하다 그러죠. 교수 쪽도 참 어떻게 보면 더럽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보면은 가장 깨끗해야 될 학교라든지 뭔가 공정해야 될 부분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더러운. 그러니까 가장 깨끗해야 될 뭐 학교, 뭐 이런 선생 채용, 교수 채용 이런 부분들이 가장 더럽고 가장 지저분한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이게 하나에서 열까지 어디부터 고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입니다. 진짜 뭐 저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7강대국 미국의 가장 큰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교육의 힘이라고. 근데 그 교육의 힘이 된 이유는 미국 대학을 보면은 교수 채용할 때 있어서 그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느 집안을 나온 게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오로지 그 사람이 연구 성과.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몇십 년째 그냥 서울대, 연고대 이 기준, 그냥 이 기준으로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순위가 바뀌고 네. 좋은 교수를 초빙하면 갑자기 순위가 확 올라가고 교수가 안 들어오면 순위가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는 집안 배경 학교 뭐 이런 거랑 보니까 이제 항상 고정돼 있죠 순위가. 그리고 교수 쪽이 폐쇄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채용되는지 잘 몰라요. 그거 다 인맥이죠. 100% 인맥이라 생각해요. 교수 쪽은
뭐 제 아는 사람만 해도 벌써 논문 쓸 때 음. 커피를 사가지 않으면 봐주지 않는 교수부터 근데 그게 가장 낮은 레벨이고 가장 착한 교수 레벨이고 그러니까. 그 이상은 뭐 명절 때마다 정관장을 20만 원어치 사야 되고 뭐 여자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샤넬 백부터 립글로즈 막 등등 그런 거를 사 가야지만 논문을 봐주고 심사를 할 때 영향력을 끼치는 케이스가 워낙 많아서 네.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참 뭐 가장 존경받아야 될 분들, 가장 어떻게 보면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공감받아야 될 지위에 계신 분들이 가장 넌센스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번에 나온 이제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로 인한 그 단일팀 문제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래요. 즉 말하자면 금수저들의 횡포와 동일선상에서 본다는 거죠. 열심히 올림픽을 준비해 왔던 선수들이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상관없이 다른 어떤 그 영향력에 의해서 그게 비록 뭐 남북의 통일이라는 이렇게 큰 거라도 할지라도 어쨌든 이것 자체도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부르짖었던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이념과 완전히 배치된 정책 결정이 이번에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팀의 결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청년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뭐 사실 예전같이 그렇게 뭐 경기 이런 상황이 없고 모두 다 이런 불만이 없는 상황 같으면 뭐 이것도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아이스하키 선수 같은 이런 부분들도. 그쵸? 아마 근데 물론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그래도 기분 나빴을 거예요. 예. 뭐 당사장 기분 나쁘지만 예. 지금은 근데 국민들이 같이 공감해 주잖아요. 그래서 금수저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 문제도 지금 예전 같은 것보다 훨씬 더 핫 이슈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만큼 청년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수저들의 채용 비리가 더욱 심각한 이유를 보니까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이래요. 말하자면 이제 누가 솔직히 얘기하면 특정 사람이 나 피해받 이게 아니라 합격자만 따로 있고 나머지는 다 피해자니까. 100명 중에 한 명만 합격자인데 나머지 99명이 피해자인데 자기가 특별히 뭐 능력이 없어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특별하게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피해가 가늠을 못한다 그럽니다. 특별하게 이제 이슈를 제기를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선 차라리 수능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수능을 아예 사이트에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를 시켜버리면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 가면 갈수록 면접이라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더더욱 면접을 믿지 못하게끔 지금 시스템이 만들어버리니까 지금 조팀장 말대로 이럴 바에는 그냥 점수로 가버리자. 근데 그 점수도 그것도 또 어떻게 조작하고 또 어떻게 출제를 해야 될지, 그러면 또 학원들만 또 돈을 버는 거고 그 또 시험 준비한다고. 그것도 그렇지만 또 점수 조작을 하겠죠. 그렇게까지 가면 정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망한 나라입니다. 그 점수까지 조작할 정도면 정말 그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돼요. 저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긴 하지만 그러면 정말 그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비극이 다시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이웃나라 일본은 자리가 남아 돌아서 청년들을 지금 서로 데려가겠다고 기업들이 난리 부르스랍니다. 그래서 지금 헤드헌팅사가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지금 헤드헌팅사가 보면 떼돈 번대요, 일본에서. 예, 청년들 지금 어디 없냐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 청년들은 노비처럼 돼 있고 일본 청년들은 저렇게 귀족처럼 대접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정말 제가 차마 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대한민국 리더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잘못하면 본인들 직업 다 날아갑니다. 나라가 있어야 본인들이 직업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보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자를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자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적으로 해임하는 강력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또 의심스러워요.
아마 뒤에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나 좀 한 번만 봐줘. 이거 날라가면 뭐 어쩌고저쩌고 예, 하고 예. 있지 않을까요? 예. 사실 블라인드 채용도 최근에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블라인드 채용 그냥 있으나 마나였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전시행정식으로 그때그때 미봉책을 써가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자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문제는 그 늑대와 양치기처럼 이제 안 믿는 거예요. 뭐래도 안 믿는 거죠. 맞아요. 예, 이제는 뭐 블라인드 채용을 하시든 아니면 아예 뭐 전화로 채용을 하든 얼굴 안 보고 예, 그래도 안 믿을 상황이 이제 오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듯이 원래 기본이 그냥 진짜 인성과 품성만 보고 그리고 능력만 보고 뽑을 수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뽑으면 정말 안 될까요? 원래 돈도 많고 집안이 좋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될까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그냥 붙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그 자기 집에 있는 돈과 그냥 뭐 빌딩 가지고 그냥 살면 안 되나요? 왜 그분 자식들이 굳이 또 대기업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 없는 애들의 자리까지 뺏어야 되나요? 예전에 우리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나오실 때 자기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국밥 먹으면서 대통령까지 왔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집 아들이라도 현대건설에 들어가서 사장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감했는데 지금 이 사회에서 과연 그런 가능성마저도 없어져 버린다면 이제는 우리 기성세대가 살았던 세대보다 훨씬 더 못한 환경, 이게 지금 벌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그때 가진 자들의 횡포에 의해서 현대건설을 못 들어갔다면 대통령이 못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뭐 요즘 기성세대 이런 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때는 공부신 신고 다니는데 너희들은 배부른 소리 한다. 그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예. 수많은 사회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은 지원자의 출신 대학이나 부모의 배경은 지원자의 역량이나 성과를 예측하는데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학이나 기업이 지원자의 역량에만 관심을 가질 뿐 인맥, 부모의 배경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에서 미국의 오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있으려면 이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채용비리 네트워크라는 구시대적 그리고 후진국형 비리가 없어지길 기대합니다.